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9월 7일 오후 1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알아볼 내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 사이클에 대해서 차트로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 관심 코인으로 해서 어제 뉴메레르가 강하게 폭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뉴메레르 필두로 해서 오늘은 월드코인이 또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AI 관련으로 월드코인, 뉴메레르, 라이브피어, 아캄, 델리시움 이렇게 총 5개 AI 코인들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번주 지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9월 10일날 그리고 9월 11일날 이렇게 지표 발표가 좀 있는데 어떻게 나와야 좋은 거고,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뜻하는 건 뭔지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좀 상황을 알아볼 때 ETF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좀 살펴보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9월 5일날 좀 강하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거의 역대급의 거래량으로 유출이 좀 됐어요. 가장 많은 거래량으로 유출이 됐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래도 이더리움보다는 조금 유출의 양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유출, 그러니까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있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비트코인의 차트 모양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보시면, 지표들을 전부 다 끄고 흐름을 좀 보시면 지금 자리가 일봉상에서 121선 자리, 이렇게 보라색깔 선이 같이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쭉 추세를 만들었던 구간, 이 자리 구간에서 여기서 여기 저항, 여기 저항, 근데 저항을 돌파하면서 지지의 모습으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보시면 바닥이 만들어졌던 모양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왼쪽,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이 만들어지는 구간인데, 근데 차트를 뒤집어 보시면 여기서 머리를 쌍봉의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쌍봉의 형태, 쌍바닥의 형태로 주가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9.2K 자리와 여기 머리가 됐던 107.2K 자리는 강한 지지의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할 수 있겠으나 그 하락은 오른쪽 바닥을 만들기 위한 조정의, 좀 상승하기 전에 조정의 구간이지 하락이 시작되는 구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며칠 전에 이제 강하게 급락이 나왔던,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으로 급등을 시켜놓고서 고점에서 그리고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한번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밑으로 밀렸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사실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고 저점 추세를 이런 식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 추가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가 강하게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서 하락세경의 패턴을 돌파했기 때문에, 하락세경의 패턴을 돌파하게 되면 돌파하고 나서 이런 역회된 숄더의 패턴을 많이 만드는데, 역회된 숄더 이후의 목표가는 항상 동일하게 이 하락세기가 시작됐던 이 박스권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일봉에서 구름 매물대 일목균형표 저항의 구간이 114.7K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의 추세가 강하게 돌파가 되려면 여기 114.7K 구간에서 어떻게 이걸 돌파해 줄 것이냐를 봐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시세를 내고 나서 이 전고점에 매물을 맞고 이렇게 U자형의 컵핸들 패턴 이후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122K까지 상승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만약에 117점, 115.4 뭐 이런 자리까지 시세를 내고 저항을 맞고 밀려버린다면 이거는 전고점 매물을 맞은 상태에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어떠한 패턴을 갖다 붙여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거를 뭐 시세를 내고 나서 이런 추세 구간에서 보더라도 저점 추세를 지지하는 구간이고, 아니면 이게 쌍봉이 나와가지고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도 요렇게 기술적 반등을 하고 떨어져야 되는 구간, 즉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여러가지 뭐 하락의 차트를 대입해보고 상승의 차트를 대입해보더라도 무조건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뭐 하락으로 본다면 고점에서 RSI가 내려가면서 이제 고점 RSI 내려가고 가격도 이렇게 내려가는 전형적인 하락 패턴을 좀 보여도 주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게 하락이다 상방이다 막 그거를 좀 결과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게 비트코인이 여기서 하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락한다 하더라도 알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이 토탈3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저항을 맞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RSI 스토캐스틱 과매수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여러가지 흐름들을 지켜봤을 때, 물론 비트코인에서 자금들이 유출이 되고 이더리움에서 자금들이 유출이 돼서 하락할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그 유출이 된 자금이 진짜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이더리움에 뭐 혹은 비트코인에 들어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더리움도 보시면 여기서 강하게 유출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줄이던지 그 다음에 매도세가 줄어들던지 갑자기 유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유출 같은 경우 이렇게 역대급으로 유출이 됐다라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역대급으로 유출은 됐는데 이더리움은 별로 안 빠지네. 이더리움은 지금 계속 지지해주고 있는데, 되게 좋은 그림으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투자를 하거나 돈을 버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 맞고 한 번 더 밀리게 된다면, 지금 자리에서 토탈3 차트가 U자형의 컵핸들 이후에 상승 페런트형의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신고가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고가 돌파를 한다 그래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2021년도에 고점을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죠. 지금 알트코인이 18,000개 한 18,000개 정도 된 수량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트코인의 개수가. 예전에는 알트코인이 진짜 10개 그리고 많아봐야 뭐 1000개 이렇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탈3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은 10배 100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펌핑이 있었던 건데, 점점 이제 알트코인의 수가 많아지고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옛날만큼의 펌핑은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2024년 2024년 12월 달까지의 고점은 요번에 불장에 좀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사이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 관심 코인으로 해서 이제 월드코인, 뉴메레르, 라이브피어, 아캄, 델리시움 차트 분석하기 이전에 지표들을 좀 먼저 볼게요. 다음 주 수요일날 근원 생산자 물가지표랑 근원 생산자 물가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생산자,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그런 지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9월 9시 30분에 나오는 지표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9월 11일 날 나오는 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트, 쉽게 말하면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이 지금 물가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정말 소비를 조금 많이 하고 있냐 아니면 덜 하고 있냐, 단순하게 그거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금리에 진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지금 보시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실업수당을 많이 받냐 안 받냐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둬도 실업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한 달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해고자가 많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고용이 둔화가 된 거고,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이제 22K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전체 일자리가 22만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22K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자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해고율은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안 나왔다 그래서 악재는 아닙니다. 왜냐면 일을 해야 해고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해고율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해고를 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아진다 그래서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들도 그냥 단순하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아지면 뭐 안 좋은 거고 높아지면 좋은 거고, 그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좀 지표들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 코인들, AI 코인들 5개 좀 빠르게 차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월드코인 먼저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요.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자리에서 저점 추세를 굉장히 잘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추세 전환하는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고점 추세선을 쭉 이었을 때 지금 자리에서 추세가 강하게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얘 이제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관심이 좀 있고 매수를 좀 하고 싶다면 이런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그냥 사모아가면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락세기형 패턴을 만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하락삼각수렴 모양 이후에 이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더 위로 올라갈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2560원 이상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월드코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000원에서 2500원 자리까지는 진짜 높은 확률로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게 다 매집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필요해요. 왜냐면 이 지금 매집의 기간을 사실은 4월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매집을 해야지 이게 발산이 될 수 있는 영역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6개월 정도는 해야 되는데 거의 한두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수렴을 하면서 시세를 발산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400원 평단가 이하로만 들고 있다면 저는 그냥 쭉 홀딩해서 한 2000원에서 2500원 자리까지는 좀 가져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코인은 사실 이제 AI 뭐 근본인 코인은 없겠지만 AI의 좀 대표적인 코인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좀 그런 근본 코인이고, 그리고 시장이 항상 불장이 오면 이런 월드코인이나 도지코인이나 시장보다는 무조건 상승이 많이 나왔던 코인들이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 뭐 2024년 불장 때도 월드코인 220%가 올랐고, 그 다음에 2025년 4월달 불장에서도 월드코인이 12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시장만큼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2,500원 자리까지라고 해봐야 이게 80%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80%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2,500원 위로는 모르겠어요. 이 위로는 사실 뭐 엄청난 호재도 터져야 되고 거래량도 많이 터져야 되는데 2,000원에서 2,5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손절 라인은 1,1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월드코인은 충분히 2,400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어제 좀 폭등했던 뉴메레르라고 하는 코인인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거래량이 없어요. 이게 그 어제 반등할 만한 자리에서 반등한 건 맞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피보나치 기준으로 봤을 때 22평과 0.236, 0.382 요 박스권 안에서 추세 전환을 정확하게 성공을 해서 어제 장대 양봉이 54%짜리 양봉이 나온 거예요. 꽉 찬 양봉.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힘과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캔들로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좀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쌍봉일 가능성이 높고요. 쌍봉이 아니라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 추세선 하단부 자리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뉴메레를 신규로 잡고 싶다면 21,200원 정도 이거는 매수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메레르는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흐름은 나쁘지 않고 대신에 이제 거래량이 좀 부족해서 눌림목을 좀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라이브 피어인데요. 라이브 피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비트 차트에도 있죠. 그래서 라이브 피어는 사실은 이제 업비트 차트에도 있고, 보시면 여기서 윗꼬리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어쨌든 들어와서 앞에 매물을 소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4시간 봉 보면 지금 구름대 안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점 추세를 기준으로 구름대 안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 9월 11일 날 이 구름대를 벗어나는 구간에서 위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손절가 9,100원 혹은 뭐 9,20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으면 이거는 시세를 내고 나서 쭉 눌렸다가 횡보 좀 나오면서 구름대 벗어나면서 슈팅 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손절만 잡고 스윙으로 돌리시면 좀 괜찮게 수익률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앞전에 1시간봉 차트를 보더라도 헤드앤숄더가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헤드앤숄더 이후에 다만 이제 윗꼬리로 물량을 좀 털어먹고 단기적으로 털어먹고 나가는 흔적, 그리고 헤드앤숄더의 패턴까지 완벽하게 나와서 이거는 올라간 만큼 횡보가 좀 필요한데, 얼추 올라간 가격을 1이라고 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눈대중으로 보면 2에서 3 정도 배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내고 나서 옆으로 쭉 횡보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어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횡보 좀 나와주면 충분히 이거는 11,000원에서 12,000원 자리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절 라인만 9,300원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으로 아캄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아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빗썸에 있다가 업비트에 상장된 종목이죠. 그래서 아캄 같은 경우에 좀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지금 현재 아캄은 고점에서부터
요런 추세 계속 이제 하락만 하고 있는 모습이고, 요 상단선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고, 박스권으로 그려본다면 요렇게가 지금 박스권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에요. 박스권 하단에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고점의 추세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고,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기준봉도 있어서요. 이거는 1차 매도는 810원 보시면 되고, 2차 매도 같은 경우에는 900원에서 1000원 보시면 되고요. 3차 같은 경우에는 1100원에서 15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여기 상단에 1700원짜리까지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횡보 좀 나와주면서 충분히 닿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하락한 가격이 1이면 지금 1대1 정도 되잖아요. 보통 이제 1대1 정도 되면 하락이 한 30%나 한 절반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저는 알트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안에는 이 상단선을 터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캄은 570원, 58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상승 가능한 코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델리시움인데, 델리시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김치코인 AI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계속 듬성듬성 들어와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월드코인처럼 딱 저점은 안 깨요. 참 신기한 게 세력들이 이런 거 관리는 하나봐요. 저점은 절대 안 깨고 지금 기술적 반등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락 추세를 수렴을 하는 요런 하락 삼각 수렴의 모양, 그리고 돌파했던 돌파의 모양이죠. 손절 라인 56원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70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들어는 왔지만 여기서 좀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음봉 터지면서 밀렸기 때문에 살짝 고점도 전고점도 낮아졌죠. 그래서 세력이 조금은 털어먹고 나갔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알트장이 오고 코인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이제 잡주라고 얘기하죠. 이런 코인들이 좀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 라인만 56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7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인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시황들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제가 매일매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타점도 매일매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 오셔가지고 실시간 라이브 오셔가지고 여러분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